놓아버림, 데이비드 호킨스 지음, 박찬준 옮김, 판미동 출판. 안녕하세요, 스윗샌디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 마음은 차원이나 크기가 없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진동 에너지를 통해 마음의 기본 상태를 송출할 때 송출거리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심결에 자신의 감정 상태와 생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합니다. 예컨대 감정 패턴과 그에 관련된 생각 형태는 심리학 능력자들이 원거리에서 포착해 수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실험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과학적 근거를 밝히는 일은 첨단의 양자물리학에서 큰 흥미를 보이는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진동하는 에너지 장을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결정합니다. 억압되거나 억제된 감정은 정신적 차원에서 우리가 겪는 삶의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노여움은 노여운 생각을 끌어들입니다. 정신적 우주의 기본 법칙은 유유상종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은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를 포착하고 그에 반응합니다. 동물이 인간의 감정 상태를 즉시 읽어낼 수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심지어 박테리아의 성장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인간의 감정 상태에 따른 식물 반응을 측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실험도 있습니다. 놓아버림 기제. 놓아버림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감정과 함께 있기, 감정을 바꾸거나 어떻게 하려는 바람 없이 감정 스스로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기가 포함됩니다. 즉, 감정은 있는 그대로 놓아둔 채 단지 감정 이면의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는 감정을 지니고만 있을 뿐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분출하거나 겁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도덕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을 멈추고 감정은 감정일 뿐임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감정을 그저 생생히 느끼기만 하면서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노력을 모두 항복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저항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리세요. 저항 때문에 감정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감정이 달라지면서 강도가 약해집니다. 감정에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 이면의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감정이 없어집니다. 감정을 놓아버릴 때는 모든 생각을 무시합니다.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에는 신경을 끕니다. 생각은 끝없이 이어지며 스스로 강해져 다른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킬 뿐입니다. 생각이란 감정이 생긴 까닭을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감정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감정 이면에 쌓여 있는 압력이 감정을 밀어붙여 특정 시점에 올라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이나 마음 밖의 사건은 마음이 지어내는 변명일 뿐 감정의 원인이 아닙니다. 놓아버림에 보다 익숙해지면 모든 부정적 감정은 생존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감정이란 마음이 생존에 필요하다 믿고 있는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놓아버림 기법을 쓰면 프로그램이 점차 제거됩니다. 감정에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격한 감정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유로워지면 애착을 놓아버립니다. 어떤 것을 즐길 수는 있어도 그것이 행복에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신 이외의 사물이나 사람에게 점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세상 일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부처의 근본 가르침과 일치하며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라라는 예수의 근본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어떤 감정을 계속 항복했는데도 그 감정이 계속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항복할 게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평생토록 감정을 잔뜩 쌓아놓았기 때문에 꽉꽉 눌러놓은 에너지가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올라오게 놔두고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항복이 일어날 때면 황홀경과 같은 경쾌한 느낌이 즉시 따릅니다. 우리는 계속 놓아버림으로써 이러한 자유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오고 가지만 나의 감정이 곧 나는 아니며 진짜 나는 감정을 지켜볼 뿐임을 깨닫기에 이릅니다. 더 이상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나는 늘 똑같습니다. 변치 않는 목격자가 존재함을 더욱더 자각하면서 자신이 그런 의식 수준에 들어섰음을 알게 됩니다. 갈수록 현상의 경험자가 되기보다는 현상의 목격자가 됩니다. 진정한 큰 나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감정에 속았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감정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감정은 나의 참모습이 아님을 압니다. 감정은 에고가 창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마음이 잘못 믿었던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것일 뿐입니다. 페이지 71.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성장하고 확장하고 경험하고 발전할 기회입니다. 어떤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그 이면에 무의식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경험할 유일한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같은 사건이었음을 무의식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제창한 이론의 일부입니다. 평생에 걸친 연구 끝에 융은 무의식 속에는 전체가 되고 완전해지고 큰 나를 깨닫고자 하는 선천적 충동이 있어서 무의식이 설사 의식적인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해도 충동을 실현할 방법과 수단을 고안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융에 의하면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지닌 어떤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걸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는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 개념을 억압한 것들의 일체로 스스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위기의 이점은 위기 덕에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익힌다는 것입니다. 또 위기 덕에 우리는 보다 인간미 있고 폭넓은 사람이 되어 자신이 모든 인간과 공유하는 점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죄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내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을 의식적으로 자각해 인정하고 항복하면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일단 그림자를 인정하면 그림자는 힘을 잃습니다. 단지 나에게 어떤 금지된 충동과 생각, 감정이 있음을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삶을 겁내는 것은 감정을 겁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입니다. 감정을 정복하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은 모든 주저함을 낳는 근원이어서 두려움을 정복하면 이전에 꺼렸던 인생 경험에 들어가는 길 전체가 뚫립니다. 삶의 위기가 주는 또 다른 이점은 자신에 대한 자각이 커지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 압도하는 가운데에서는 한눈 팔 새도 없이 자신의 상황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믿음과 목표, 가치관, 삶의 방향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위기는 죄책감을 되짚어보고 놓아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꿀 기회이기도 합니다. 삶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극과 극에 마주칩니다. 그 사람을 증오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교훈을 얻어 성장할 것인가, 분개하고 억울해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결점을 눈감아줄 것인가, 화내고 따지며 들 것인가. 미래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더욱 겁내며 물러설 것인가, 이런 위기를 완전히 초월하고 정복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좌절을 선택할 것인가. 모든 감정 경험은 올라가거나 내려갈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할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페이지 129. 그림자 인정하기. 우리가 무의식 속에 감추고 있는 공포도 감정 성장의 장애가 됩니다. 우리가 직시하고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영역을 칼 융은 그림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융은 자아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림자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 즉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 부르는 것 속에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들이 모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융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세상에 투사해 세상을 악으로 보고 규탄하면서 세상 속의 악과 싸우는 일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에 그런 생각과 충동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과 충동은 인정하면 조용해집니다.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미지의 것에 대해 느끼는 공포를 잘 살펴볼 때는 유머 감각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 잘 살펴보고 인정하면 그림자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실 유일하게 그림자에 힘을 부여하는 것은 그런 생각과 충동에 대한 공포 자체입니다. 일단 자신의 그림자와 친숙해지면 더 이상 자신의 공포를 세상에 투사할 필요가 없어져 공포가 신속하게 사라집니다. 타인의 의견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음속 공포와 친숙해지는 데 장애가 됩니다. 마음속에서는 타인의 동의를 기대하는 공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위 있는 인물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고 그 의견까지 합쳐 자신의 의견처럼 마음속에서 듣습니다. 공포를 살펴볼 때 칼 융이 그림자 속에 있는 금지된 것들의 저장고를 집단 무의식의 일부로 보았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집단 무의식이라는 용어는 그런 생각과 공상이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감정을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누구나 자신이 멍청하고 못생겼으며 귀여운 데라고는 없는 실패작이라는 공포를 남모르게 내내 품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면 자기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상대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주 솔직하게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 차를 아주 박살내버리고 싶을 겁니다. 이것이 무의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머 감각이 도움이 되는 까닭은 잘 살펴보기만 하면 그런 이미지가 웃길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무의식이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이 그럴 뿐입니다.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거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동물적 마음이 무의식의 차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직하게 직시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무의식은 원래 상스럽고 미개합니다. 그림자 측면을 살펴보는 시간은 얌전을 떨거나 비위가 약한 척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곧대로 받아들이는 시간도 아닙니다. 무의식에서의 상징은 상징일 뿐이며 천성 자체가 원시적입니다. 상징을 의식적으로 다룬다면 상징으로 인해 제약을 받기보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계속 감추고 그 많은 공포를 억제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 결과 에너지는 줄어들고 감정면에서 사랑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의식의 세계에서 감정은 유유상종하는 법이라 공포는 공포를 끌어당기고 사랑은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공포를 많이 품을수록 무서운 상황을 삶에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각각의 공포에는 방어 장치를 만들어낼 에너지가 더 필요해져서 에너지가 전부 방어 조치를 확대하는 일에 소모됩니다. 자발적으로 공포를 유심히 살펴 공포에서 벗어날 때까지 공포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 즉시 보상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에는 의식적으로 억제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억압해 공포를 쌓아놓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다량의 공포가 삶에 흘러넘쳐 경험하는 모든 것을 물들이고 삶의 환희를 퇴색시키고 안면 근육에 반영되어 외모에 영향을 주고 체력이나 신체 장기의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성 공포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억제합니다. 공포로 인해 우리는 삶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공포야말로 몸에 닥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공포와 죄책감이야말로 만사의 실패를 부르고 질병을 발생시킵니다. 보호하기 위해 똑같이 하는 일이라도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보살피는 일도 질병과 죽음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몸의 가치를 알고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삶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도 그들을 잃을까봐 겁나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봐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보살피는 마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우수한 성과를 원하고 동료를 위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는 것도 실직의 공포나 야망의 추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로 혜택을 받을 사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겁나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운전을 조심해서 하는 것도 사고가 겁나서가 아니라 자신을 깊이 존경하기에 안전을 위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인간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자기 일처럼 느끼기에 타인을 보살피는 것이 신에게 벌 받을까봐 두렵기에 사랑하려 애쓰는 것보다 진보가 빠르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